안녕하세요. 착한 코딩입니다. 실무 개념 네 번째, 웹 사용자 행동 분석 도구 태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이나 웹에서 방문자들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돕는 도구가 있는데요. 사용자 행동 분석 도구, 추적 도구, 웹 로그 분석 툴 등 이런 프로그램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한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짧게 태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태깅이라고 부를게요. 현재 이용 중인 웹사이트 중 규모가 큰 사이트들을 이용하려면 개인화 알고리즘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상품이 B사 SNS 게시글 광고에 노출되고 C앱에서 구매한 상품이 완전히 다른 D 동영상 어플의 메인 페이지에 뜨기도 합니다. 예시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태깅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위 알고리즘은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서로 다른 서비스 사이에서도 정보 교환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은 은밀하게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절한 컨텐츠를 노출합니다. 하지만 태깅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자 행동을 추적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타겟팅 등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리타겟팅이란 이용자의 검색 기록과 인터넷 경로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깅에 대한 정의나 사용 분야는 다양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쇼핑몰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이커머스 초기에는 단순히 상품을 사이트에 올리고 판매하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효율적인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생겼습니다. 태깅 프로그램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기업 내부적으로 개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픽셀, GA라 부르는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등이 있습니다. 분석 방법도 세분화하면 많이 복잡하지만 쉽게 페이지 단위로 어떻게 데이터가 이동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 진입해서 상품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완료를 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태깅 로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마다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에 태깅 회사에서 제공한 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HTML 스크립트 태그에 우리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키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송해야 할 시점에 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하고 태깅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보통 태깅 서비스에서 친절하고 자세한 사용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이라면 대부분 거쳐가는 페이지입니다. 일단 리퍼럴을 추적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됐는지 수집 전송합니다. 리퍼럴란 사이트 방문자가 이전에 방문했던 곳에 대한 기록으로 HTTP 헤더에 포함됩니다. 리퍼럴을 분석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SNS 광고 클릭, URL 직접 입력 등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유입률이 높은 채널의 광고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수를 수집해서 시간대별 방문 분포를 분석한다면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효율적인 마케팅과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관련 데이터를 받고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를 바탕으로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 상품 영역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선택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인데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아무리 많은 방문자가 접속해도 상품을 구경만 하고 결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전송한 데이터와 실제로 결제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차이가 크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나 가격, 사은품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한 상품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 해당 상품의 대체품 또는 카테고리가 유사한 상품들을 함께 노출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매 확률이 높은 다른 상품을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의 코드, 이름, 가격 등을 태깅 서버에 전송합니다. 장바구니 단계까지 도달한 상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마지막 단계로 상품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관련된 상품 리스트를 추가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님을 위한 추천 상품, 최근 본 상품의 연관 상품, 찜한 상품의 연관 상품 등 마지막까지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인화 데이터를 노출합니다. 네 번째는 결제 완료 페이지입니다.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결제 완료한 상품 정보를 태깅 서버에 전송합니다.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영업팀에서는 정산 전, 미리 상품별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결제로 연결되지 않고 이탈이 발생했다면 해당 구간에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추가로 이벤트 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분석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방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래 머물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기가 없는 이벤트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에 이벤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태깅이라는 게 적당히 붙이면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태깅 로직을 너무 많이 붙이면 기존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스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워낙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서 각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해외 태깅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기능이 많긴 하지만 조금 작지만 국내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궁금한 사항이나 발생한 문제를 한국인 상담사와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